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는 밀림입니다. 저는 간호학을 6년 공부해서 병원 간호사, 고등학교 교련교사, 간호학을 가르치는 대학 강사 등을 거쳐서 현재는 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대부분 고등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요. 30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보통 영어로 스쿨 널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가르치는 티처보다는 케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부형이나 친구, 신규 보건교사 또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주로 묻는 질문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보건실에 주로 많이 오는 아이들은 물론 아픈 아이들이 오죠. 남학생들은 주로 장난이나 축구 같은 운동으로 골절, 근육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여학생들은 넘어졌다, 가시가 박혔다, 고데기에 되었다 하는 잔잔한 외상들이 주로 많아요. 그 다음에 주로 두통, 복통, 소화 안 된다, 생리통이다, 몸살 감기, 학교에 이런 거 해결할 정도 약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보건실에 오는 애들은 사실 진짜 아픈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공부하기 싫어서 오는 경우가 많죠. 꾀병도 있고 의학 용어로 사이코소마틱 디스오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심리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몸이 진짜 아픈 경우도 있어요. 거짓말인 거? 보면 알죠. 특히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하는 것은 제스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속아줍니다. 젊을 때는 그 거짓됨을 밝혀서 아이에게 잘못을 인지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현명한 모르는 척.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어딘가에는 그런 애들이 숨쉴 공간이 필요하고 저라도 그 공간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옛날보다 점점 마음 아픈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 아이들도 많고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못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는 가고 싶다고 하는데 네 의지로 극복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안 보내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 좀 안타깝죠. 두 번째, 보건교사로서 아이들 케어해 줄 때 특히 신경 쓰는 것, 물론 상처도 잘 치료해 줘야 되겠지만 저는 관점을 바꿔주려고 노력해요. 특히 아침 등굣길에 다쳐서 오는 애는 저는 치료 후에 나갈 때 꼭 말해줍니다. 와, 너 오늘 진짜 운 좋다. 미남 얼굴 다쳤으면 어쩔 뻔 봤어. 와, 너 안경 안 깨져서 정말 다행이다. 눈 다칠 뻔 했잖니. 그럼 애들은 아이씨 하면서 찡그리고 왔다가도 다 웃으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크게 아이에게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면 저는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해요. 가령 제가 볼 때는 붕대 감을 일도 아닌데 붕대 감아달라고 하면 저는 감아줍니다. 그렇게 감아서 아이가 기분이 좋아진다면은 몸의 상처뿐 아니라 이 마음의 아픔도 함께 봐야 되는데 저도 젊은 날에는 그런 걸 보는 마음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해 스승의 날에 제가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요. 아이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적어놔서 좀 놀랐어요. 애들이 오면 설명을 잘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로 최근 들어서 선생님 눈에 띄는 변화 같은 거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째 아침 등교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애들도 이제 텀블러에 아메리카노 쫙 마시면서 학교 오고요. 또 귀에 피어싱을 하거나 귀를 여러 개 뚫은 학생들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실에 방문하는 아이의 숫자도 늘고 있어요. 케어가 필요해서 오는 숫자도 있지만 반지꼴이 있어요. 손톱깎이 있어요. 우산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이런 걸 부탁하러 와요. 어떤 애는 집에 가서 먹을 약까지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애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5년 전에부터 듣는 이야기인데요. 약을 주면은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 물하고 먹으면 돼요? 지금 먹어요? 라든지 약을 주면은 이거 안 까지는데 선생님이 좀 까주시면 안 돼요? 저는 알약 못 먹는데 물약 없어요? 라든지 고등학생인데 심지어 어떤 학생은 피곤한데 좀 자고 가면 안 돼요? 이런 학생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애 없었거든요. 네 번째, 보건교사로서 겪은 가장 아찔했던 순간, 애들이 쓰러졌다 그러면 제일 놀라죠. 그 순간에 저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지만 차분한 척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심폐소생술을 2번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정확한 판단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다행스럽게 2번 모두 금방 괜찮아졌는데요.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늘 조마조마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CPR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맞닥뜨린 경험을 한번 가진 보건교사는 그 다음에 학교 갈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증 같은 게 생겨요. 5번째, 선생님 개인이 보건교사여서 특별히 신경 쓰는 거요. 제가 아프면은 보건교사가 아프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의 모델이 되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적당히 먹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어느 날 TV에서 교사와 의사를 코칭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의사분이 환자가 나가는데 끝까지 시선을 두지 않는다라는 걸 지적받는 걸 봤어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아이가 나갈 때까지 시선을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학교의 특성상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몰리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알지만 노력하지만 여러 명이 몰릴 때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6번째, 지금 아이들에게 아쉬운 점, 사회나 양육 환경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져서 그런지 과거에 비해서 참는 시간, 타인을 위한 배려의 마음, 이런 게 좀 적어지는 게 아닌가? 또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수업 중에 진짜 별것 아닌 일로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이런 쉬는 시간에 오면 좋겠다 라고 하면 애들은 우리 반 자습이에요. 우리 반은 수업 끝났어요. 이렇게 말해요. 다 자기 위주로. 어떤 애는 우리 반 아이가 다 자기를 미워하고 왕따 시킨다. 어떤 선생님이 자기만 꾸중한다고 하소연하러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는 가끔 연예인들이 TV에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왕따였다 라고 하면서 마치 약자였던 걸 자랑처럼 말하는데요. 저는 그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 반 아이들이 다 나쁜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애들 대부분은 다 착해요. 저는 이런 걸 직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가난하고 약자이거나 소수면 무조건 토닥토닥 해줘야 내가 착한 사람인 것 같고 옳은 것 같은 이런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담을 하러 온 사람한테도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도 법륜 스님처럼 너의 이런 점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라고 아픈 주사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너 어떡하니? 너네 반 애들이 진짜 문제구나. 라고 주위 탓에 동조해 주기보다는 네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해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야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7번째, 제일 힘든 일, 가장 보람된 일 바라는 점. 제가 이 학교 안에 1000명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고 항상 제가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줘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몸과 마음이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긴장감이 좀 힘들죠. 물론 저의 손길로 잘 나았다. 덕분에 일찍 병원 가서 빨리 치료할 수 있었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는 보람 있죠. 그리고 제발 오늘 아무 일이 없길 매일 기도하며 출근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런 노래 아시죠? 난 네가 부럽지가 않아. 이런 마음.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행복감을 셀프 주입하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응원의 마음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